인생 공부 제대로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혼 전부터 친정아버지는 순대국밥집을 운영하셨어요. 처음에는 상가 건물 중에서도 작은 데서 소박하게 운영하셨는데 생각보다 장사가 잘 돼서 갈수록 가게가 커졌죠. 그러다 아버지가 직접 건물을 지어서 지금은 가게 규모가 꽤 큰 편이에요. 친정엄마는 대로변 바로 안쪽 골목에 있는 5층짜리 상가 건물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는 처음에는 회사 생활을 좀 하다가 사업에 관심이 생겨 엄마 건물에 새 들어가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남편은 근처에 소규모로 운영되는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는데 제 카페에 심부름도 자주 오고 점심 먹고 커피 사러 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외동딸이고 남편에게는 누나 한 명이 있었는데 친정에서는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뿐이라 정말 귀하게 키워주셨어요. 그렇다고 뭐든 다 해주고 금이야 오기야 키우진 않았고요. 아니다 싶은 건 딱 자르시고 예절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엄격하셨거든요. 계산은 정확하고 칼같이 하셔서 부모님이 유복하다고 해서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살진 못했어요. 지금도 친정엄마 건물에 매달 월세 꼬박꼬박 내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도 저는 친정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우니까 남편하고 결혼 이야기가 오갈 때 큰 걱정은 없었어요. 저도 혼자 모아둔 돈도 있었고 부모님 도움 안 받는다 해도 기본적인 건 해갈 수 있었거든요. 다만 남편은 결혼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우리 아버지 퇴직 공무원이시고 어머니는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오셔서 경제적으로 여유롭진 않아. 우리 누나가 다단계 하느라 사고를 치는 바람에 아버지 모아놓은 돈도 미리 당겨서 써버렸고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으로 두 분 생활만 가능한 수준이거든. 그래서 결혼 준비할 때 내가 너무 부족할까봐 걱정이야.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친정은 풍족하다, 여유롭다고 하면 남편이 부담을 느낄 것 같아서 우선은 말을 아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집은 아버지 순댓국집에서 일하시고 어머니는 본인 일 소소하게 하시면서 취미생활 하고 계셔. 우리 둘이서 준비해도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 라고 친정 사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저는 착하고 소박한 데다가 제 말이면 다 들어주는 남편이 너무 좋았고 뒤에서 제가 몰래 도움받아서 준비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면서 서로 양가의 인사부터 드리기로 했어요. 친정이랑 시댁은 경기 외곽 지역에 있는데 바로 옆 지역이라 거리상으로는 같은 지역이라고 봐도 무방했어요. 그래서 정식 상견례는 시댁 근처에서 하기로 하고 한 번씩 먼저 집안 어른들한테 인사드리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남편이 먼저 친정에 왔는데 생각보다 집이 넓다고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저한테 슬쩍 집이 너무 좋은데 혹시 두 분 다 직접 사업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정아버지 순댓국집 정도만 알려주고 어머니 건물 운영한다는 사실은 계속 함구했어요. 남편이 제 말을 듣고는 뭔가 골똘히 생각하길래 괜히 알려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친정 부모님하고 남편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 나누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결혼 승낙을 받았어요. 다만 친정아버지가 술을 마시기 시작한 후부터는 남편한테 계속 술을 먹이면서 우리 딸한테 잘해줘야 돼. 외동딸이라고 오냐오냐 해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정말 귀하게 키웠거든. 시집살림 모질게 시키면 당장 이혼시킬 테니 자네가 중간에서 잘해주게. 라며 갑자기 분위기를 무겁게 잡는 거예요. 남편이 그 말을 듣고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져서 제가 얼른 중재했죠. 아빠, 처음 만났는데 무슨 소리예요. 술도 이제 그만 드세요. 앞으로 사위된 사람인데 다음에 또 마시면 되죠. 그리고 저한테 너무 잘해주는데 아빠 같은 사람 찾았으니까 걱정 마세요.
라고 대충 분위기를 수습했고 그날은 적당히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시댁에 인사하러 갔을 때 시어머니가 친정 부모님을 은근히 무시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 우리 집안 사람 되려고 인사 와서 고맙구나. 내 듣기에 바깥 사돈은 순대국집에서 일하시고 안 사돈은 그냥 소일 삼아 일하신다 들었는데 맞니? 라고 하시길래 말씀하신 거 맞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말투부터 바뀌더니 그럼 뭐 그냥저냥 살겠네. 대단히 잘 살거나 하는 건 아닌가 보구나. 그럼 결혼 준비할 때 친정에서 도움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네. 나는 처음에는 음식점 하신다고 해서 규모가 큰 곳인 줄 알았는데 순댓국이면 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속이 상해서 그래도 저희 아버지 본인 건물에서 가게 운영하시고 매출도 잘 나오는 편이라 두 분 생활하는 데는 어렵지 않아요 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순댓국집이 거기서 거기지 내가 순댓국도 안 먹었을까봐 그래? 안 사돈도 크게 하시는 일 없으시면 별로 더 물어볼 것도 없고 순댓국집 딸이면 우리 아들이 더 아까운 거 아닌가? 라면서 혼자 중얼중얼 하시는데 자꾸 친정 부모님이며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속이 상했어요. 다행히 남편이 엄마 사람이 앞에 앉혀두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장인어른 되실 분 가게가 얼마나 유명한데요. 엄마도 저번에 가본 적 있는 곳인데 인근에서는 유명하고 장사 잘 된다고 소문이 자자해요. 매일 바쁘셔서 저도 겨우 시간 되실 때 인사드리러 가는데요 라면서 적당히 눈치껏 넘어가더라고요. 그제서야 시어머니 표정이 밝아지는데 그 모습을 보니 조금은 불안하더라고요. 친정부모님 능력이 없었다면 나를 받아주지 않으셨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쨌든 조금은 불편하고 찝찝한 만남을 가지고 상견례 때 양가 어른들이 제대로 만나보셨어요. 상견례 날 처음에는 어색한 대화가 오갔는데 시어머니가 대뜸 바깥 사돈께서는 이 근처에서 다들 아는 순댓국집을 운영하신다고요. 저도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가게도 깔끔하고 음식도 맛있던 게 너무 좋더라고요 하면서 운을 띄우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냥 분위기가 어색하니까 적당히 풀어주려고 하시는 건가 보다 했죠. 친정아빠는 민망하셨는지 아이 그냥 적당히 운영되는 정도지 그렇게 잘 되는 건 아닙니다 하면서 멋쩍게 웃으셨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그럼 사돈댁에서 결혼 준비하는데 많이 도와주시면 되겠네요. 저희는 아시다시피 형편이 좋지가 않아서 더 여유 있는 쪽이 도와주면 되잖아요. 안 그래도 우리 애가 집 구하는 것부터 부담스러워 했는데 아파트 한 채 정도는 해주실 수 있죠. 명의는 공동명의로 해두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서로서로 형편에 맞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라면서 뭐가 그리 좋은지 혼자 웃으시더라고요. 친정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찬물만 벌컥벌컥 마셨고 시아버지랑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저랑 친정엄마는 난처해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요. 친정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거니 둘이 알아서 해야죠. 아파트 들어갈 형편이 안 되면 빌라에서 살면 되고 지역을 이동하는 것도 좋겠네요. 예물 예단 뭐 이런 것도 둘이서 알아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면서 딱 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고부 갈등이니 장소 갈등이니 그런 건 없다고 하던데 혹시 모르니까 서로 조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뒤로도 분위기도 영 좋지 않아서 적당히 자리를 마무리하게 됐고 친정아버지는 집에 가서 화를 내셨어요. 아파트 한 채를 해달라니 그렇게 당연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어딨어. 어련히 내 딸 결혼이니 알아서 해줄 건데 한 번 해주면 이것저것 다 해달라고 하겠네.
그나마 사이가 착해서 결혼 허락하는 줄 알아. 안 싸던 요구 다 들어주면 나중에는 집안 살림 다 달라고 할 거다. 결혼은 너희 둘 힘으로 알아서 해. 힘들면 내가 조금은 도와주겠지만 둘 힘으로 알아서 해봐. 라면서 겨우 화를 가라앉히시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좋으니까 어디서 살든 상관없었고 둘이서 양가 도움을 안 받고 신혼부부 대출을 내서 근처 빌라로 신혼집을 얻었어요. 혼수니 예물이니 예단이니 이런 것도 최소화했고 식장이며 스드메 등등 필요한 것들도 전부 간소하게 해결했죠. 친정엄마 말로는 친정아버지가 내심 미안해하는 눈치였지만 본인이 하신 말씀도 있고 시댁에서 자꾸 금전적으로 기댈까봐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서운한 것도 없었고 오히려 양가 도움 안 받으니 눈치 볼 일 없어서 좋았어요. 다만 상견례 이후부터 시부모님이며 남편이며 전부 친정아버지 눈치를 보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속으로 친정엄마가 건물 운영하는 건 계속 말 안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결혼식을 올렸고 저는 제대로 카페 일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회사 일을 했어요. 그 전과 다를 바 없는 일상들을 살게 됐죠. 대신 저는 의지할 남편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그리고 신혼 초에 예상치 못하게 아기가 생겼거든요. 저는 카페 운영하니까 애 낳고 키우는 데는 문제 없었고 친정엄마도 많이 도와주셔서 그나마 덜 힘들었어요. 남편도 가정적이라 회사 끝나고 곧장 집으로 와서 집안일도 거들어줬고 아기 돌보는 걸 도와줘서 한결 수월했죠. 그 와중에 남편이 갑자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부서도 통폐합된다고 인원도 대폭 줄였는데 그때 하필 남편도 잘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몇 달 동안 백수 생활을 했거든요. 집에 있으면서도 저랑 딸 잘 챙겨줬고 양가에 잘 들르면서 남편 노릇, 아들 노릇, 그리고 사위 노릇까지 전부 잘했죠. 다만 남편은 항상 친정에 갈 때마다 긴장했는데요. 장인어른만 보면 작아지는 기분이야. 내가 뭘 잘못한 건 없는데 눈도 잘 못 마주치겠어. 라고 하면서 불안해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왜 그래? 우리 아빠가 당신 얼마나 좋아하는데 마음에 안 들었으면 결혼도 안 시켰을걸? 너무 그러지 마. 당신도 우리 집 가장인데 어깨 펴고 당당하게 가도 돼. 라고 격려해줬죠. 근데 남편이 계속 일을 구하지 못하던 어느 날 애기 데리고 셋이 친정에 잠깐 들렸는데요. 친정아버지가 자네 언제까지 그렇게 놀고만 있을 건가? 어엿한 가장이면 바깥 일을 해야지. 정일자리 없으면 우리 가게에 나와서 일 한번 배워보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편은 돈도 못 벌고 있던 처지에 거절하기 어려웠던 건지 그렇게 하겠다며 선뜻 대답했고 당장 그 다음 날부터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전에도 친정아버지가 몇 번 배워보라고 저를 통해서 의견을 전하기는 했어요. 남편은 내가 여태 사무직으로만 있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음식점 일을 배우겠어. 얼른 일자리 잡을 테니까 그건 당신 선에서 막아줘. 솔직히 장인어른 밑에서 일 배우는 거 생각만 해도 부담스러워. 당신이 우리 엄마랑 같이 일한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힘들겠어. 라고 했었거든요. 저도 그 입장이 이해가 되긴 해서 조금만 기다려보자. 일 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중간에서 적당히 말렸죠. 하지만 남편은 계속 일을 못 구했고 결국 가게에 나가게 되었던 거예요. 남편은 일하면서 친정아버지한테 매일 혼났어요. 처음에는 긴장해서 실수하더니 몇 달이 지나도 성님응대며 설거지며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었어요. 제가 봐도 의욕이 없어 보일 정도면 당사자 마음은 오죽하겠어요. 문제는 친정아버지 성격이 되게 깐깐해서 남편을 사사건건 뭐라고 하셨고 남편도 자꾸 혼나니까 억지로 시급받으러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제 앞에서는 나 괜찮아. 이제 일이 좀 익숙해져서 열심히 배우고 있어. 하다 보면 칭찬 받겠지. 라며 애써 웃어 보였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시어머니한테는 은연중에 자꾸 불만스러운 걸 시시콜콜 얘기했나봐요. 그래서 남편이 친정아버지 가게에 나간 이후부터 시어머니가 점점 친정에 대해 좋지 않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가끔 가족끼리 만나서 식사하는 모임 자리를 가지곤 했는데 그때마다 사돈 가게 매출이 잘 나오기로써니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면 되냐? 왜 그런 말을 하신대? 며느리 너도 친정 믿고 시부모한테 너무 소홀한 거 아닌가 모르겠다. 우리 아들 무시해서 기죽이는 거 아니지? 여자 쪽이 잘 살면 남편이 기죽으니까 며느리 네가 처신을 잘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밑도 끝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곤 했어요. 저도 제 딴에는 시댁에 애기 데리고 자주 찾아뵙고 매달 용돈도 챙겨드렸거든요. 맛있는 거 있으면 꼭 갖다 드리고 할 도리 다 했는데 시어머니가 저만 보면 자꾸 우리 아들 기죽으면 안 된다. 일 열심히 하는데 애가 왜 이리 풀이 죽는지 모르겠다며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친정아버지가 제가 외동딸이니 혹시 시댁에서 미움받을까봐 명절 때마다 한우며 홍삼이며 이것저것 보내셨거든요. 근데 시어머니는 그것 갖고도 아니 왜 눈치 보이게 자꾸 선물을 보내신대. 이제는 선물 보내지 말라고 전해드려라. 우리는 해드릴 형편이 안 되는데 너무 부담스럽다. 라고 하셨어요. 막상 보면 홍삼도 매일 꼬박꼬박 잘 드셔서 금방 없어지고 한우도 맛있게 구워 드시던데 말을 가시돋게 하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제가 암만 친정에 말씀드려도 마음대로 보내시는 걸 제가 어떻게 하지 못해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는 말대답한다면서 계속 화만 내셨죠. 그러더니 남편이랑 시댁에 갔을 때 갑자기 시어머니가 애 키우느라 많이 힘들지? 그냥 우리랑 합가하는 건 어떠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 남편도 옆에서 합세해서 우리 엄마도 손주랑 같이 있고 싶어 하시더라고. 합가하면 우리가 맞벌이 하는데 더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솔직히 음식 솜씨는 우리 엄마가 장모님보다 더 나은데 엄마가 밥도 해주시면 나도 편하고 당신도 일하는데 편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단번에 아니요, 합가는 안 돼요. 저는 우리끼리 편하게 사는 게 좋아요. 당신도 어머니 음식이 좋으면 시댁 가까우니까 갖다 먹으면 되잖아. 라고 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하시면서 예, 우리 아들이 사돈한테 눈치 보이면서 힘들게 일하고 있잖아. 그걸 알면 네가 내조를 잘해줘야지. 네가 내조라고 하는 게 없으니 내가 아들 돌봐주라고 학가하자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내 아들이 그렇게 눈치 보고 힘들어하는데 너도 시부모 어려운 것 좀 알아야 되지 않아? 여태 너 혼자 편하게 살았고 외동딸이라 귀하게 커서 버르장머리가 없는데 시부모까지 오냐오냐 해줄 줄 알았어? 내 아들이 사돈가게에서 일한다고 나도 여태 참았다만 네 버릇 좀 뜯어 고쳐놔야겠다. 라며 합가를 무조건 해야 한다고 우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저한테 너 카페도 보니 코딱지만한 거 운영하던데 그런 거 할 바에는 지금이라도 때려치고 집에서 살림하며 내조나 제대로 해. 라며 선을 넘는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저도 가만히 있지 못해서 어머니 요즘 시대에 무슨 합가예요. 신혼집이랑 시댁이랑 가깝잖아요. 저는 시댁에 제가 할 도리 하고 있고 아범이 최대한 장인 눈치 안 보게 중간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자꾸 합간이 내존이 그런 걸 강요하세요. 그리고 카페 수입 덕분에 이 사람 백수일 때 세 식구 먹고 잘 살았는데
이제 와서 왜 그러세요? 아범 회사에서 잘렸을 때 솔직히 어머님 아버님 뭐 하나 도와주신 거 없잖아요. 합가를 할 거면 아예 친정 부모님까지 한 집에 다 모시고 살면 되겠네요. 그런 거 아니면 합가는 절대 안 돼요. 라고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남편하고도 대판 싸웠어요. 연애할 때는 간이며 쓸개며 다 내줄 것 같았는데 애 낳고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시부모 어쩌고 시댁의 할돌이 어쩌고 하길래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꽉 막힌 사람처럼 무조건 시어머니 편만 들고 합가하면 좋지 않냐며 저를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난 절대 합가 안 해. 그리고 당신이 우리 아빠 밑에서 일하는 걸 그렇게 힘들어할 줄 몰랐어. 그렇게 불만이면 지금이라도 관두고 일자리 새로 찾으면 되잖아. 혼자 왜 뒤에서 그렇게 꽁하게 있어.